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곳곳에서 갖가지 의견이 분출이 되고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요란하고 때로는 덜컹거리기도 하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나오면 모두 합의하고 따라야 하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제도입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져서 갈등이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용광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토크 말쌈도 사회 통합과 발전을 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쌈 시작합니다. 네, 지역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뉴스톱 보기 한 발 더 시간인데요. MBC 강원 영동 보도국의 박은지 그리고 이용철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단군 일의 최대 희대의 사기라는 조이팔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이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취재한 이용철 기자와 이번에 함께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힐링샵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힐링샵이라고 하는데요. 마사지 기계라든가 그 반신욕기, 그다음에 그 사우나, 온열 안마 매트 같은 그런 건강 보조 네. 기구를 갖춰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한 번에 1,000원, 10분에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힐링샵이라는 곳인데요. 이번 다단계는 그 힐링샵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진 다단계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그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시작된 그 다단계고 해피소닉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영동 지역에서는 15개 정도 대리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곳이 동해. 그리고 영동 지역의 총판이 동해 청곡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 이제 이거로 인한 피해만 한 1,300건 정도가 피해가 접수가 됐고 확인된 것만 한 189억 원 정도 되는 와. 그런 대규모 다단계죠. 피해 금액이 엄청나군요. 전국적으로 보면 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 해피소닉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013년 5월 7일 날 음파 진동, 그러니까 마사지기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고 체인점 모집 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한 6월까지 한 2년 정도 영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 경기라든가 경남, 울산, 강원도 그래서 전국에 한 86개 총판이 있었고 대리점만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이제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한 6만 8천 건 정도 네.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13,000명 정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복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8,192억 정도가 피해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만 보태면 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조이팔, 주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큰 일인데 TV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당시에 전국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여러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묻힌 것도 있는 것 네. 같고요. 최근 그 동해에서 그 영동 지역 총판장 앞에 이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너가 이 기계를 사면 40% 정도 이득이 있고 너가 지금 돈이 없으면 카드빚도 괜찮다. 사채만 안 내면 카드빚을 내도 이자 훨씬 받고 나서 또 너가 한 20, 30% 이득이 있으니까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이뻐서 그냥 해주는 건가? 그렇게 해서 렌탈을 하고 돈을 되게 쉽게 벌 수 있고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의심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나 의심을 했는데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달달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벌써 돈을 다 벌었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기계 사갖고 다른데 빌려주면 돼. 아들이 대학 휴학하고 알바를 했어요. 그 알바 돈을 모아놨는데 무조건 돈만 가져오면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은 무조건 원금을 회복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 믿고 해라. 그랬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고. 제가 그러면 이거 그림판을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그 투자를 해서 이 장비를 샀다고 하면 그 해피소닉 글로벌하고 다시 임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어떤 대리점에 아니면 어디다가 이제 빌려주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매달 이 1,000만 원에 대한 7% 정도, 70만 원 정도를 투자자의 통장으로 네. 입금을 해줍니다. 매달. 그럼 1년 정도 넣어주면 8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임대료로. 거의 네, 뭐 임대료로. 기계값 다 나오네요. 기계 한 대당. 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년 후에 이 원금의 60%에서 50% 정도를 기계 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네. 기계값을요? 예, 1,000만 원에 60% 정도니까 6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두 개를 합치면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야, 괜찮네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만에 440만 원 정도. 우와. 이런 수익이 나는 데가 지금 제도권에서는 그럼요. 없다고 수익률이 봐야죠. 44%예요. 네, 그래서 이 40% 넘는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용객들을 모았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직접 써봤더니 이게 기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좀 믿기도 하고 내 주변 지인이 네. 친한 사람이 야 이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기도 하니까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상식적으로 1년에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난다면 누가 안 하겠냐.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릉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공증까지 받았다. 아,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1년 정도 이렇게 했더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50%에서 60%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남는 장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동해시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전세를 빼서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다 투자한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그 남편의 퇴직금을 다 투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익 실현을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440만 원 그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진짜 그 이익 실현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수익이 초반에 발생했을 경우에 네. 이 수익을 본인들이 쓰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돈을 다시 투자해 갖고 또 다른 기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 되니까 더 하겠네. 예, 그래서 네. 이 돈이 예를 들어 440만 원이 나왔으면 다른 데서 빌리든지 또 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기계값 1,000만 원이면 네.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또 다른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람 욕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돈은 계속 불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쓴 거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운동기구는 예를 들어서 돈이 투자된 것을 보면 10,000명 정도의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 대리점을 다 총판이라는 걸 합해봐서. 근데 실제로 운동기구를 봤을 때 1,000대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샀으니까 내 기계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아봐 달라 하면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전국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 뒤지려면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렇게 의심스러우면은 여기 있는 그 기계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 기계를 갖다가 영업정도 아닌데 집에 갖다가 흔들리는 기계 아파트에서 어떻게 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퉁을 주고 무시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도 팔아먹고 B라는 사람한테도 팔아먹고 C라는 사람한테도 팔아먹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야 되니까 뒤쪽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앞쪽 사람들을 채워줬던 구조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단계라는 부분이 지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렌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투자자도 계속 나타나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하부가 무너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라미시고 다단계고 뭐 그렇다는 건데 네, 그래서 한번 여기 그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판매원, 가장 낮은 단계, 대리점에 이런 데 소속된 건데 FC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팀장, 부장, 본부장, 뭐 이사급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단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판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한 30만 원 정도의 월급처럼 나오고 팀장 같은 경우는 매달 뭐 50만 원, 네. 부장 같은 경우는 매달 70만 원, 7천만 원 이상 하면 본부장. 본부장은 매달 100만 원 받고 3개월 이내 1억 5천만 원을 매출을 올리면 이사급이 되는데 이때는 거의 임원급이겠죠. 네. 네네. 다른 사람들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서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성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영업 보너스라 그래서 매출액의 3%를 이 직원들한테 주게 됩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10%. 네. 그다음에 본부장 20%, 부장은 30, 뭐 4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임대업자면서도 월급도 받고 거기다가 뭐 3%인가요? 그렇게 그렇죠. 매출의 3%도 받고 네. 참 좋군요. 월급도 받고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도 받고 아까 말씀 다른 사람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까지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2년 동안 사업이 됐지만 1년 정도 해봤던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수익 사업이 됐다고 그 피해자들은 봤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뭐 된 듯 보이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습니까? 네, 일단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의 한 사무실, 입구까지 빼곡히 들어찬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사무실에선 1: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 현장입니다. 이 업체 대표 54살 남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운동기구 임대 사업으로 연 40%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대당 1,000만 원대 운동기구를 사서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대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3,000여 명이 2,500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45%에서 저는 50%까지 풀릴 수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달이 그렇게 주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했던 기구 8만여 대 중 실제 존재하는 것은 만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던 60대, 70대들의 고령자들이 많은 투자를 경찰은 업체 대표 남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 총판장 등 44명을 입건했습니다. 6월 18일 날 이 해피소닉 글로벌의 대표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는 6월 초까지 그 매월 들어왔던 수익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끊겨버린 겁니다. 매달 들어왔던 그 돈 자체가 끊기니까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영동 지역 총판장도 전주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총판장을 찾아가서 그 원금 우리가 투자한 금을 환수를 해달라, 그걸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9월 24일 날 그 전주지방법원이 구속 기소됐던 대표 남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하고 나머지 고문이라든가 이사들, 관련자들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해피소닉 글로벌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벌금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데 벌금이 3억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9월 25일부터 이제 이 해피소닉 글로벌 관계자들이 항소를 하기 시작했고, 검찰에서도 검사도 항소를 지금 쌍방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한데 피해자들이 더 분개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예, 그 지난해 3월쯤에 이제 그 전북지방경찰청이 사기나 방판법, 그다음에 유사수신 행위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영동 지역의 총판장도 4월쯤에 조사를 받고 왔다고 이제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들어가고 인해서 영동 지역에서 30억 정도의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돈을 투자자를 모았다. 이거는 알고서도 일부러 그랬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더 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피해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게 보면은 쉐어코인 구매 회원 등록 신청서라는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해피소닉 글로벌 피해금 지원 계약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해피소닉 글로벌에서 다단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계약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서도 자세히 뜯어보면 또 다른 다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월 거기에 따른 50만 원, 40만 원 이런 급에 맞춰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13개월 이후에는 또 다른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뱉자라 하더니 나중에 도와줄 테니 오라리길래 돈 몇 푼 주는 줄 알고 갔더니 1,200을 갖고 와라. 그러면 다음 달에 2,750을 주겠다. 그게 말이 돼요? 다단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 상대로 또 다른 다단계를 다단계를. 소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참 분개하고 더 그 총판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을 더 원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피해자들과 뭐 가해자의 관계 자체도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일 수도 있지만 좀 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우리 이웃이고 뭐 친구고 동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일반 다단계도 그렇지만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네트워크 어떤 조직이나 평소에 알던 지인이나 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많죠. 실제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그 상황판을 보여드렸지만 중간 정도의 판매원 정도고 밑에 이제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본인도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소개를 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최소한 그분들의 피해를 조금만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영동 지역 총책임자에게 한번 저희가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제가 뭐하러 가족 위탁을 하고 제 본인 재산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부었겠습니까? 저희 똑같은 지인들이고 가족 친지들이고 부모 형제 같은 사람들이 연관성이 있는 분들인데 지역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또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은닉자금에서부터 저희 사업도 있거든요. 찾을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저는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총판장님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없죠. 왜냐면 저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뭐 나도 사기당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다단계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전문가들이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동조 효과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만 빠지지 않으려는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는 그 속에 나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네. 동질감, 그런 동조 효과 때문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산 효과라 그래서 링겔만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네. 타인과 짐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그런 부담감 이런 걸 지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그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두 번째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 그래서 그 이번 다단계도 말씀드렸지만 뭐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이사이지 이거 자체를 권위 계급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불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 상태에다가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투자할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거예요. 40대, 50대만 하더라도 지금 직장에 있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어디 부동산이 오를 거다, 또 주식 오를 거다, 또 이와 같은 그 판매의 어떤 그 큰 수익을 얻을 거다 하면은 솔깃해서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단계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라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말 그게 계속 됐다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고 문제가 됐고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이게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아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피소닉 글로벌 그 회장이라는 씨는 현재 1심에서 형을 집행을 받았고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와 별도로 동해 지역, 영동 지역, 동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영동 총판장을 고소 고발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체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모르게, 뭐 신랑 가족을 모르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 지인이 모르게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저 모두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움직여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작은 피해 회복이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이 작은 영동 지역에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해시뿐만 아니라 삼척, 강릉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동권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런 불법 다단계나 말도 안 되는 그 사기 행각에 현혹되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저 다단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 다단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일반인들이 금방 알기가 어렵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단계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들의 조합인 직접 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거나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의 단체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 업체들은 이 두 조합에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조회에서 안 나오면 의심해 봐야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이윤을 넘어서게 되는 경제 행위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민생 침해 사례이기도 한데요.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고 법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원래 혹세무민이 생기는 법입니다. 돈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마에 흐른 땀의 결실로 버는 것이지 또 그렇게 번 돈이 가치 있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항상 늘 달콤하죠.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용철 기자였습니다. Loving a lying enemy. I've seen your face before. Never thought again I'd see. Didn't want to anymore. I remember your loving
eyes and the moonlit kiss, the evening lullabies I would truly miss. Through the years we had it all, the midnight whispers, the midday calls, this house of cards that had to fall.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지역이 위축이 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선거의 해죠. 4월 13일이면 20대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입지자들의 공약이 난무할 겁니다. 정부는 매번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말뿐이 아니라 새해에는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